저기 지금 한 10년 정도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대학원 박사 때 이런 현상을 발견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좀 계속 펼쳐나가고 있어요, 연대에서도.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실험을 할 때 과연 침자리가 뭐지? 라는 게 이제 하나의 궁금한 현상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경혈이 가지는 특성이라는 게 과연 피부에 있는 거랑 나머지 다른 부분하고 뭔가 다른가라는 걸 한번 쭉 살펴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조사하고, 이렇게, 경혈학 책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좀 논란의 여지는 있죠. 근데, 경혈 자체가 어떤 질병이 있으면은 좀 발현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이런 티슈랑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찌르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마 경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에서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산마중창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바늘 찌르는 부위를 한번 이렇게 좀 약간 깊게 찌르면 약간 무거운 느낌이라든가 어떤 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내부 장기에 어떤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약간 그 부분이 약간 경결된다든가 약간 통증이 발생한다는 게 약간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전기 전도도에 관련돼서 이제 최근 실험 결과들 보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 전기가 잘 통하는 부위이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좀 음경락에 관련돼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지만, 각각의 어떤 침자리 자체가 장기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경혈의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대학원 들어갔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가장 궁금한 거였는데, 저희 이제 유로사이언스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죠. 텍스트북에 아예 기술되어 있는 게, 이런 책 보면 참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심장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이완통, 약간의 통증이, 무리한 통증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또 통증이 좀 심해지면 더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그리고 통증이 더 하게 되면 이렇게 퍼지는데, 이렇게 스팟들이 이렇게 발견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신기하죠, 사실은. 이거 내가 본, 수거름 심포경 비슷한, 그런 루트를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왜 있을까라는 게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1997년도에 웰스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논문을 하나 발표한 거를 제가 이제 보고 나서 좀 아이디어를 가졌는데, 장기 쪽에다가 통증을 한번 일으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유로사이언스에서 기술되어 있는 거는 비서럴 페인 자체가 나타나니까 이제 당연히 유현희 박사님이 기술한 스파이노달라믹 패스웨이를 거쳐가지고 뇌로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장기 통증이 나타나면 통증의 페인풀 스팟 자체가 이렇게 이제 피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내부 장기에 통증이 발생하면 피부에도 뭔가 통증이 발생하는데, 그 스팟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웨일즈만이 이 사람이 한번 시도한 게 뭐냐면, 많이 쓰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써요, 실험적인 툴로. 그래서 에반스 블루라는 거를 이제 플라즈마, 그러니까 정맥으로 넣어놓거든요. 정맥으로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굉장히 여기에 이제 스킨 자체에 있는 신경들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거기에 있는 혈관 자체를 한 10배 이상을 늘려버려요. 모세혈관 자체를. 늘려다 보니까 모세혈관 쪽으로 약간의
플라즈마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파랗게 염색된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박사과정 때. 근데 이게 과연 신기하고, 경혈학에서 얘기하는 스팟하고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럼 내 모델에서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때 내면까지 실험을 하다가, 문제가, 제가 대학원 생활 하다 보니까 유로사이언스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실험을 중단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5년 정도를 거기에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침 연구도 좀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텍사스 이과대학의 정진모 교수님이라고. 근데 그 분한테서 이제 여러 가지 신경에 트래킹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배우고 다시 대구한의대로 왔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연구비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고혈압 모델을 일으키려면 쥐에다가 백에다 집어넣고 꽉 묶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한 그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고혈압이 쭉 나타나거든요. 고혈압이라고 하면은 한 150 정도의 혈압을 쥐에서 나타나면 고혈압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그 쥐에서 에큐트한 모델에서 에반스 블루를 이제 그 전에 투여를 해주면 그 혈액이 염색이 되겠죠. 근데 그 염색된 것들이 툭툭툭툭 튀 나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파랗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보니까 뭐 경혈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아닌 부분들도 튀어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앞발에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콜라이티스 모델, 다른 모델에서는 아마 통증을 유발하게 되면 어디에서 나올까? 그거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거는 그 당시에 경희대학교 석사과정인 손부용 그 선생님이 했던 건데, 그 해보면 이렇게 SP4나 공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파란 점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상 쥐랑 비교해 보니까 정상에서는 거의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질병 있는 애들만 나타나니까 경혈에서 보이는 그런 질병상에서 경계혈 현상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과연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게 보통 침을 다른 티슈랑 다르게, 이런 티슈랑 찌르게 다르게 침을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게 경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한번 치료 효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게 대장통을 유발을 해요. 대장염을 유발한 다음에 그 TMBS라는 것과 이제 알코올을 50%씩 섞어서 한 1ml 정도 집어넣으면 대장통이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에큐트하게 유발한 모델에서 정맥으로 이렇게 에반스 블루 집어넣고 그다음 유로스팟이 나오는 것들을 일반 침으로 매일 한번 자극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7일째 이제 잡아서 그 대장의 염증이 얼마나 사라졌나 이렇게 보면 대장염 유발한 지는 이렇게 염증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런 스팟을 찌른 애들은 염증 자체가 쭉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가 있는 점이구나. 그러면 질병 있을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찔러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세라피틱 이펙트 자체는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신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저 스팟 자체가 질병이 있을 때만 약간 센시티브가 올라가나? 경혈하게 보면은 어떤 내부 장기의 질환이 있을 때 보면 그 경혈이 어떤 통증 반응을 보인다든가 경결해진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이제 더 민감한가? 다른 조직보다? 그러면 경혈하고 비슷한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2시간 동안 이렇게 쥐를 묶어 놓으면 얘네들의 고혈압이 유발되거든요. 그 모델에서 이제 여기 유로스팟을 이제 에반스 블루 집어넣어서 찾은 다음에 그다음 요거를 그 망에다 올려놓고 이제 봄프레이로 이렇게 한번 해서 어느 정도의 민감한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팟을 자극을 해보면 얘가 좀 수치가 낮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더 민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한 5mm 떨어진 데를 이렇게 자극을 해보면 이렇게 되게 민감해요. 그 파란 부분 자체가. 그래서 경혈에서 보이는 어떤 페인 현상, 어떤 장기가 문제가 생길 때 그 페인 현상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2시간 고혈압을 유발시키고 난 다음에 고혈압을 끝내면 얘네들도 회복이 되거든요. 이 경혈, 이 파란 점 자체에 그 통증 반응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질병이 있을 때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약간 통증 반응을 보이다가 질병이 사라지면 없어진다는 거죠.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중국가에 있는 파니 교수가 이제 실험한 건데,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스팟 자체랑, 그 다음에 경혈에 보면 전기전도도가 좀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논란의 여지는 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경혈 탐지기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전기전도도가 좀 해서 찾는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경혈이 정말 전기전도도가 높다, 전기가 잘 통한다. 그러려면 이것도 한번 그러지 않을까. 근데 요 실험 기법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조작하기 굉장히 쉬워요, 아주.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이제 전기전도도 측정하는 걸 가지고, 여기에다 아무 피부에다 세게 누르면 전기전도도가 되게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 피부나. 그러려면 그거를 대학원생과 저는 싸움을 하는 거죠. 얘가 정당하게 실험을 했나. 그걸 또 보려면 제가 이제 결합한 게 뭐냐면 여기 압력계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누르는 강도 자체를 굉장히 유지하게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그 값을 읽다 보면은 요게 이제 전기전도도의 커런트를 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라. 그랬더만 요 로우 데이터랑 해가지고 다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파란 점을 이렇게 기록한 거랑 그 5mm 떨어진 거랑 전기전도도를 한번 기록을 해보니까 파란 점 자체가 전기전도도가 더 뛰어나다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변 티슈보다는 그런 대로 전기전도도가 뛰어난 걸로 봐서 경혈에 어떤 또 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음경락하고 양경락하고 나누는데 그 음경락 같은 경우는 뭐 내부 장기랑 많이 이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전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 경혈 자체 요게 만약에 내가 경혈이라고 이 파란 점 자체가 경혈이라고 만약에 내가 우긴다면 그러면 이거 자체도 얘랑 그 내부 장기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는 실험 기법이 있어요. 두 개가 서로 만난다라는 거를. 그걸 할 때 색깔이 다른 리트로그레이드를 쓰는 거죠. 추적해 주는 거를. 그걸 여기다가는 빨간 거를 그 고혈압 모델에서 뉴로제닉 스팟이 나온 자리에다가 빨간 거를 그 다이를 집어넣으면 여기 한 1, 2주 정도를 거쳐가지고 여기 DRG라고 한 도살루토 갱그리온이라고 하는 부분은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또 하나는 심장을 내가 하이퍼텐션 모델을 유발했으니까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또 플로우로글드 자체를 심장 바닥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랬을 때 그 두 개가 만나는 그 다이가 만난다고 하면 두 장기는 연결되어 있다. 피부랑 장기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증명을 해주는 건데 플로우로글드는 여기 심장에 저희가 수술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연 다음에 바로 집어넣고 바로 수술하고 끝내고 이랬는데 플로우로글드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여기 찾아져요. 이렇게 노랗게. 그러다가 다이아이를 손목에다 집어넣은 거, 여기다 집어넣은 거면 빨갛게 찾아져요. 그래서 잘 올라왔구나 하는데 좀 신기한 게 더블 레이블링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뭐 100%다 겹치진 않죠, 사실은. 그래서 한 100개 중에 한 3%에서 한 5% 정도는 겹치는 세포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여기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서 저희가 본 게 그 치매 6가지 특징을 만약에 논다면
뭐 어떤 그 질병상에서 액티베이션 되고 효과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산마중창이라는 어떤 감각도 나타나고, 약간 센시티브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기전도가 높다, 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요 요로제닉 스팟 자체도 이런 특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경혈이라고 불릴 만한 스팟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요로제닉 스팟 자체도 경혈을 눈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 스팟 자체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의 효과가 굉장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었는데 다 괜찮아요, 효과가. 그래서 그러면 하이퍼텐션, 고혈압을 만든 모델에서 요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손목에 있는 그 P6 있는 부분, 내관이라는 침자리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고혈압이 그러면 효과가 있으려면 한번 요런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여기가 손목형 혈압계예요. 그래서 손목형 혈압계인데 여기를 딱 누르면 혈압이 재지고, 여기를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 안에 내관열의 경피신경을 자극할 수 있게 기계를 하나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이제 임상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만 그러니까 이제 자극하는 기간 동안에 한 145 정도 되는 혈압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임상 테스트를 하고 논문도 내고 이랬는데, 거기 양측으로도 자극을 해보고, 한쪽만 자극도 해보고, 오른쪽만 자극도 해보고, 또 길게도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얼마 정도 거리를 띄워서 한번 자극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제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기술 이전을 한 10만 불 정도 받고 기술 이전을 했고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미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원래는 올해 정도나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더 길어질 것 같고요. 임상 테스트 하고 기업체랑 우리나라 연계시켜가지고 요거를 다시 또 조금 더 모형을 또 만들고 있어요. 또 하나 중에 이제 그 장수찬 교수랑 그 다음에 그 유현희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초반에 개발할 때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게, 여기에 전통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약간 회전침도 있고, 그 다음에 작탁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쓰는 게 이제 한의원에서 퉁퉁 튕겨주는 법도 있고, 그 다음에 돌려주는 회전침도 있는데, 근데 좀 우려되는 게 이제 요게 개발된 지 한 50년 정도, 60년 정도 됐는데, 빠르게 한의학에 이제 요게 전기가 이제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다. 전통침을 구현하고 2500년 동안 계속 사용이 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잊혀져 가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통침에서 과연 나타나는 그 강도라든가 여기서 울림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개발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이 부분을 다시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DAQ 시스템인데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가속도 측정기를 제작을 했어요. 해서 바늘을 꽂은 다음에 한의사분한테 이제 뭐 이봉호 교수님도 한번 치라고 얘기했었고 몇 분한테도 이제 그 맡겨가지고 한번 쳐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조금 결과인데 이렇게 보면 퉁퉁퉁퉁 좀 알아서 좀 잘 좀 쳐달라, 균일하게 쳐달라고 해도 이렇게 계속 다 다르거든요, 칠 때마다. 그래서 요거를 한 1000번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요 안으로 전달되는 게 얼마 정도나 전달이 되나, 가속도랑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리퀀시 얼마나 울리는지를 측정을 해보면 약간 이 피부 속에 들어가는 강도가 1.3 가속도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간 80Hz 정도가 이렇게 울려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제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맨 처음에 가습기에 들어가는 피조 센서, 피조 일렉트릭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그 가속도를 조절하려면 피조 일렉트릭 그거를 조절하려면 외부 장치가
한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게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소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동, 뭐 카톡 같은 거 오면은 삐삐 이렇게 울리잖아요. 도루룩 울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있길래 한번 핸드폰을 박살을 낸 다음에 그 안에서 꺼내 보니까 이런 소자가 들어 있어가지고 요거를 기계로 산 다음에 그다음 클립에다 해서 이렇게 컨트롤 박스도 이제 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해서 이제 저희가 미케니컬 에키펑처 인스트루먼트라는 메이라고 명명을 하고 요거를 가속도 측정기를 걸어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사람에서 울리는 요런 1.3 정도의 가속도가 정확하게 나오고 80Hz가 나오는 거를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정확한 모터를 골라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이게 장유찬 교수 팔뚝이거든요. 근데 도로를 올리는 건 이제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런 탐법에 관련된 침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버전 1은 제가 제작한 거고, 그 다음 요거를 좀 소형화시킬 수 없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버전 2에 이제 약간 손바닥만한 크기로 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더 한의원에서 쓰려고 하면 전침하고 좀 결합시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침도 여기다 결합을 시켰는데 좀 벌크해가지고 요거를 저기가 이제 2018년에 이제 마지막 모델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실험에도 쓰고 뭐 임상으로는 지금 안 나가 있는데 요게 지금 전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동침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실험에 계속 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에 관련된 논문이 한 뭐 20몇 편 정도 이상을 여기 진동침도 쓰고 이랬는데 서수연 박사님도 한의학연구원에서 진동침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뭐 장수찬 교수도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침이 장기로 이렇게 들어갈 때 효과가 시그널 자체가 어떻게 들어갈까? 선조들이 얘기했던 뭐 메리디안, 경락을 통해서 들어가나? 아니면 신경을 타고 들어가나? 아니면 커넥티브 티슈가 문제가 있나?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거 뭐 여기 유명한 사람이죠. 헬렌 앙제벤 여기 그 이상훈 박사님도 요분 만나고 사진 찍은 것도 아침에 발표를 하시던데 이분 뭐 보니까 굉장히 이론을 많이 제시했어요. 커넥티브 티슈가 침에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증명한 논문이 없어요. 굉장히 이론은 150편 정도의 논문이 요거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험적으로 증명한 논문이 없어요. 딱 한 편이 있는데 그 한 편이 중국에서 나온 논문이라서 저는 뭐 좀 신빙성이 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부분을 되짚고 넘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좀 했고요. 요 부분은. 아이고. 요거 클릭 좀 해줄 수 있어요? 그 왼쪽도 클릭 좀 해주시죠. 그래서 요거를 왜 테이프를 감았냐면 비디오 레코딩에서 장수찬 박사가 이제 요걸 했는데 그 비디오 레코딩 해가지고 한의사들이 얼마나 돌리고 왼쪽으로 돌렸을 때 얼마나 돌리는지, 얼마나 중간에 쉬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평균을 내 가지고 요 기계를 좀 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거의 이제 사람에서 쓰는 회전침의 정도에 가늠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 여기 뭐 아까 소개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코케인을 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을 해봤는데, 요거 대표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코케인을 주면은 얘네들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헬렌 여기 침을 여기 이제 진동침을 진동침 아니고 회전침 이거 로보틱 에키펑처 디바이스라고 뭐 이렇게 명명을 하긴 했지만 요거를 여기다가 돌려서 침을 HT7을 이제 신문열짜리 해주면 이렇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를 콜라겐을 파괴를 해서 아마 그 커넥티브 티슈를 한번 다 날려버리자. 그래서 콜라겐에이즈를 원 이니비터를 이 안에다 넣어주면 얘네들이 이제 거의 다 붕괴돼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요 회전침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해주면 보니까 침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다가 한번 그러면 여기다가 부피와케인 뭐 신경을 불락하게 해서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침 효과는 불락되고 그래서 신경이 아무래도 우리가 말하는 모델에서는 그게 아닌가. 그래서 뭐 하이퍼텐션 고혈압 모델도 한번 요거를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원광대에서 다시 실험을 했었고요. 그것도 똑같은 결과를 보이고 그 다음에 콜라이티스 모델 저기 대장염에서도 해봤는데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아마 그럴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요거 논문 심사를 누가 했냐면 헬렌 랑게빈이 이 논문을 심사를 했거든요. 가지고 굉장히 피 터지는 싸움을 한번 했는데 그 논문으로서 내니까 이 사람이 억셉트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자기 가설에 대한 부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또 생각을 들었던 게 이제 침이 이렇게 있으면 장이 정상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아픈 사람이 있고 많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의 생각이 그러면 침자리는 좀 다이나믹한 성질을 갖고 있나 아니면 그냥 항상 몸에 붙어 있는 건가? 그러니까 몸에 항상 붙어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찌르게 되면 항상 정상에서도 나오고 이런 건가? 라는 게 이제 조금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은 어떻게 됐냐면 아마 그 경혈 이론에서도 어차피 뭐 그 장기가 병적인 형상을 보이면 좀 통증이 심해지고 뭐 그 침자리가 그런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침자리 자체가 질병이 커지면 심해지면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면은 숫자가 또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제 의문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좀 해봤는데 이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러면 어떤 모델을 일으켜야 얘네들을 뭐 조금 덜 심한 모델, 조금 더 심한 모델, 아예 심한 모델, 완전히 심한 모델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머스타드 오일 옛날 기법으로 한번 돌아가 본 거예요. 사실 그 장에다가 머스타드 오일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네가 이제 통증을 일으켜요. 일으키니까 이제 되게 아프거든요. 아픈데 이제 거기다가 에반스 블루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죠. 파랗게. 그러면 5마이크로, 10마이크로, 50마이크로, 100마이크로. 이게 이제 저희가 통증 반응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벌륜으로 집어넣으면 접어넣어서 이렇게 부풀리기를 이렇게 해보면 통증이 얼마 정도 큰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측정을 해보니까 50, 100 정도에서 뚜렷한 그 대장염, 대장 통증을 정도를 비교할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근전도나 이런 걸 해봤을 때. 그때 5마이크로를 집어넣더만 스팟이 되게 작아요. 하고 하나나 두 개 정도 나올까 말까 하고 10마이크로 하니까 이 스팟 나오던 것들이 커져요. 이렇게. 또 많아지고 그리고 50마이크로 정도를 해주면 완전히 이렇게 다리가 다 염색 정도로 그 다음에 100마이크로 정도 되면 완전히 이 다리 전체가 염색될 정도로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요 모델에서 딱 보니까 숫자를 다 카운팅을 해보고 사이즈를 재보니까 진짜 액티브하게 이게 키포인트가 우리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사이즈라든가 숫자가 굉장히 질병이 심해질수록 증가하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한번 쭉 봤는데 여기 보면 여기 조금 테크닉을 이제 엑스트라셀룰러 레코딩을 이제 와이드 다이나믹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스파이널 코드에.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기록을 쭉 해주면, 여기 벌륜을 한 20mm HG로 하면은 조금 액티베이션 돼요. 그래서 40mm 정상에서 이렇게 되고, 60mm 좀 커지고, 80mm면 완전히 커지는데, 요거 이제 한 10마이크로 정도 머스타드 오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벌륜을 벌려주게 되면, 이 스파이널 코드 액티베이션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거든요. 2-3배 정도 증가하고 또 하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자극이 60 딱 됐으면 80 정도 딱 됐으면 딱 떨어지자마자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지지지 이렇게 다시 파이어링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 하냐면 스파이널 도자론 자체가
센스타이제이션 됐다고, 과흥분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발견이 되면서 이런 부분은 그 스파이널 도자른 요론 자체가 센스타이제이션이 되면서 그게 액티브한 에큐포인트 자체를 사이즈를 증가시키고 넘버를 증가시키는구나, 이렇게 감안을 했죠. 이렇게. 지금 뭐 대부분의 실험들을 장수창 교수가 이제 대관이 돼 있는데 이 부분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교 선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연구 이 팀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대관이 되는 이봉원 교수님과 같이 연구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은사님들 계시고요. 스캇은 중독 연구를 저희랑 같이 하고, 유현희 박사님은 이제 중독이랑 여러 가지 이제 침 경혈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저희 제자 중에 이제 파니 박사가 있는데, 파니 교수가 있는데 여기에 난징대학교의 이제 차이니즈 메디신 그쪽에 교수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열심히 실험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어요. 뭐 일단 뭐 한글로 해서 거북하게 들리진 않았나 모르겠는데, 또 영어로 준비했다가 다 보니까 뭐 외국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마음 편히 한국말로 했습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